오늘 연수는요, 총 5파트입니다. 첫 번째 나이스 안내, 그리고 두 번째 학년말 업무 처리는요, 1교시로 진행될 거고요. 2교시에는 학년 초 업무 처리 1, 그리고 3교시에는 학년 초 업무 처리 2,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3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안내입니다. 나이스 안내에서는요, 나이스 업무 처리, 그리고 나이스 사용자 지원, 그리고 나이스 광장에서 질의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나이스에서 이번에 2025학년도 들어가면서 기능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업무 처리를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이스라는 시스템은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입력하고 기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것은 기재 요령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나이스 담당자분들께서는 다른 매뉴얼을 보시는데요.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매뉴얼은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에 들어가시면 나이스 자료실 사용자 매뉴얼 이 45번 게시물에 들어가시면 작년도 4세대 나이스 교모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입력 방법을 알아보시는 거고요. 근데 그 방법으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나이스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세대 나이스 지원 서비스인 help.nice.go.kr인 나이스 광장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교육부 또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으로 유선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수를 하시는 경기도 나이스 현장 자문단 분께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록부 관련된 입력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기재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5학년도 새로 나온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답을 알고 싶다 하실 때는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이나 광주 하남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 분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는 학교망을 이용할 때만 어,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외부에서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학교망이 아닌 곳에서 접속을 할 때는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을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ebpn.go.go.kr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망을 이용하는 곳에서 외부에서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망이나 또는 요새는 이제 4세대 넘어오면서 학교 밖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서 접속하셔서 결제를 받으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 사용자 지원 서비스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사용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나이스 지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이스 지원 있습니다. 업무 바로가기에 있는 나이스 지원을 하시면 나이스 광장으로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측 가운데 있는 여기 인포메이션 표시나 있는 거 있죠. 이거에서 클릭하면 여기 지원 메뉴가 뜨고요. 그중 첫 번째 여기 나이스, 죄송합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을 클릭하셔서 나이스 광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이스 광장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정확하게 우리 학교에 딱 맞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 질의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질의 등록으로 가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의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보이는 이런 팝업 창이 뜨고요. 이 팝업 창에서 선생님들께서 업무 구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 유형 체크하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두시면 기록원이라든지 그 이쪽 센터에서 관련된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입력을 하실 때는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말로 듣거나 글로 읽는 것보다 화면이 있을 때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화면을 캡처하셔서 첨부 파일로 함께 등록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 기능 개선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단임 업무 기준 관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3세대부터 4세대 2024학년도까지는요, 단임 업무에 대한 메뉴가 고정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으로 지정을 하면 관련된 메뉴가 고정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메뉴만 자동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넣어주고 싶어도 넣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뉴도 넣고 싶고 이 메뉴는 빼고 싶은데 넣고 빼고가 안 되니까 계속 그 따로 업무를 주는 식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그 권한을 따로 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각계 담임이 있잖아요.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이걸 편성할 때 권한을 학교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5학년도 3, 4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학교 자율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이 개선돼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각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봉사활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 메뉴로 봉사활동 기능을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2024학년도에서도 몇 번 안내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4세대 나이스 테마를 설정하거나 페이지별 그리드를 개인별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중요한 것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학교 업무 분장인데요. 학교 업무 분장 관리라고 나이스 담당자분들께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지정을 받으시면 앞에 보이는 4세대 초기에는요, 이렇게 학교 업무 분장 설정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여기 아랫변에 보이는 여기 아래 여기 보이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보실 권한을 받으시려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라는 권한을 따로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스 담당자가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로 딱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부여되도록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단임 업무 기준 관리예요. 단임 업무 기준 관리는요,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한번 화면으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단임 업무 기준 관리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다 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상이라도 여기 기본 단임 업무는 기본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업무 분장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단임 업무 기준 관리를 클릭하시면요.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학급 단임의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편성된 업무와 그리고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업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교무 업무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많이 권한을 주시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물론 다른 것도 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교무 업무를 클릭을 하시고, 보통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부서 만들기를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동아리를 하시는데 부서 만들기를 권한을 다 따로따로 줘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업무를 보시면 여기서 학생 생활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부서 배정만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부서 배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부서를 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보통 학급 동아리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 부서 만들기 권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교무학사 클릭을 하시고 학생생활 클릭하시고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하시고 클릭하시면 여기 동아리 밑에 부서 만들기만 색깔이 다르죠. 이 부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건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메뉴 권한을 주지 않은 거라 여기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요. 한 건 저장하겠습니까? 뜻이 뜨거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단 반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서 보시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 고침은 여기 교육부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경기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새로 고침이 되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 학급 담임 들어가서 장체 동아리 관리 들어가면 원래는 동아리 활동 관리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부서 만들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담임들의 권한을 추가로 학교 사정에 맞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 변경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이렇게 반 변경이 없는데 권한을 주면 이렇게 반 변경이 뜬다라는 예시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시간 관리입니다. 학교 자율시간 관리는요, 먼저 학교 자율시간이 과목하고 교과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편제 시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편제 설정은요, 똑같이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에 들어가시면 3, 4학년의 경우는 요렇게 학교 자유 시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창에 뜨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6번처럼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나면요. 이제 학교 자유시간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크게 4개가 보이는데요. 먼저 학생 선택 그룹 편성은 학생 선택 과목이 있어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학생 선택 그룹에서 학생 선택 학교 자율 시간 과목들을요. 묶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도 담당 교사와 교과를 연결해 주잖아요. 이 매칭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은요, 전체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 관리에 대한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나머지 기능 개선된 부분들은요, 뒤에 시간에서 쭉 안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선생님들이 제가 연수를 쭉 해도 아마 교무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2024학년도에 선생님들이 많이 문의를 했던 사례별 문제 해결을 기록원에서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북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초, 중, 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책자를 클릭을 하시면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파트에서 다른 작년까지 나이스 맡았던 선생님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여기서 문제 해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기 이북에는 없지만 또 궁금한 것들을 영상으로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것들은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 말에 사실 연수에서 진급자 반편성이나 신입생 취약 처리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매해 학년 초에도 이 부분의 영수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니까 너무 설명드릴 사항도 많고 또 반편성은 사실 내년 학년 말, 올해 학년 말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궁금한 걸 다시 보고 싶으실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안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파일 다운 받으셔서요. 궁금한 내용 한번 돌려보기 하시면서 우리 학교 혹시 아직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말고도요, 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링크 연결되는 거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나이스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들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들을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도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는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21조에서부터 25조까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이 크게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25조를 한번 보시면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보시면 여기 나오죠. 학교장은 제1항 관련 자료를 제30조의 4에 따른 학교 정보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기재를 우리가 나이스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는요, 어, 법제 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시도교육청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보통 지역교육청에 장학사님께 문의를 하시겠죠. 그래서 문의를 하시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가 들어가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나이스 상에 입력해야 될 또는 작업해야 될 학년 말 업무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말 업무 처리는요, 졸업 처리, 진학 처리, 진급 처리, 입학 처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졸업 처리의 대부분은 진행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진급 처리나 입학 처리도 많이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학년 초에 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분이나 또는 작년에 이어서 맡으시는 분이 학년 초에 정말 해야 될 2025학년도의 시작이지만 사실 2월 달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학년 말에 처리해야 될 업무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 말 업무 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요. 한번 잘 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입니다. 이 정정대장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아마 쭉 정정을 다 마치시고 학년 말에 출력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출력을 하셔서 증빙 서류와 합철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학년도 단위로 매번 철해 두셔야 되는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준연구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새로 맡으신다면 전임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속 하시는 분은 이걸 잘 철해서 학교별로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문서고에 정리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교무실에 보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별로 잘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입생의 성적입니다. 전입생의 성적은 아마 다
방학 전에 온 아이들은 다 정리가 되었을 건데요. 가끔 방학 이후에 오는 경우에요. 이제 사실 경기도는 방학을 12월이나 1월 초에 끝내잖아요. 그리고 종업까지 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전학을 많이 가고 많이 옵니다. 근데 가끔씩 이 아이들이 잘 정리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마감까지 다 끝내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전입생의 학기말 종합 의견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 번쯤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월 해야 되는 월 출결 마감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수업 일수가 예전에는 1월 중간에 조금 오고 2월 달에도 조금 오고 하다 보니까 다 됐었는데 요새는 1월, 2월이 마감이 안 해도 전혀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간혹 2025 1월이나 2월에 출결 마감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감을 꼭 하셔서 결제를 받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각 장부들의 결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법정장부입니다. 법정장부 세 가지, 학교생활기록부, 졸업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정정대장이요. 요거는 다 출력하셔서 잘 모아두신다고 했으니까 결제받아서 모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졸업대장입니다. 졸업대장은요, 아마 졸업식 날 6학년 부장님 또는 나이스 담당자 분께서 뭐 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졸업 관리를 분께서 이제 졸업 그 대장을 출력을 하셔서 수기 결제를 받아 두셨을 겁니다. 수기 결제를 받아 두시면 이제 어, 전자결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졸업생 학적 반영할 때 자동으로 전자결제를 받아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기와 전자결제가 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출력했는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도 출력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마감하고 나이스에서 결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제를 받는 걸로 전자결제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장부들은요, 학교마다 우리가 나이스로 할지 또는 뭐 수기로 할지 교장 선생님 이건 결제를 받자 안 받자 이런 걸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정해진 것을 잘 파악하셔서 결제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통지표 마감입니다. 통지표 마감은요, 필수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권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권장을 드리냐면요, 2024학년도에 마감을 해놓지 않으면 어, 2025학년도에 어떤 아이가 선생님 통지표 잃어버렸는데 어디 내야 된대요, 엄마가. 그거 2024학년도 거 좀 뽑아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으로. 근데 마감을 해놓지 않으면 전년도 걸 출력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스상에서 통지표를 사용하는 학교라면 이게 마감이 돼 있어야 추후에 출력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마감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서비스 처리 확인입니다. 요거는 학교마다 다르죠. 우리 학교는 어떤 것을 반영했고 어떤 건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학교마다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결정된 사항을 보고 미반영된 게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6학년의 관련 처리는요. 이 부분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이미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사진도 변경했고 주소도 다 갱신이 끝났을 겁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졸업대장이요. 전자자료랑 종이 출력물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출력물을 졸업식 날 아마 출력을 해서 수기 결제를 받으셨을 거고요. 전자처리는 가끔 관리자분이, 수기 결제 받았는데 이거 내부 기한해야 되지 않아?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졸업생 학적 반영할 때 졸업대장이
첨부돼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따로 별도 전자결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진급철인데요. 지금 아마 학교에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진급 처리에 대한 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기 전과 그리고 진급자 학적 반영 이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요. 진급자 학적 반영 전에는 전입 전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학적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이 왔어요. 그러면 전입 진급자 반편성 아래에 그 아이 이름이 생기고 가편성할 수 있도록 빈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처럼 반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전출됐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빠져나가니까요. 전출 처리하면 그냥 안녕 하고 아이가 나가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진급자 학적 반영을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학교에 전입생이 왔는데 이건 어떡하죠? 라고 할 때는 여기를 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게 생겼습니다. 진급자 미편성이라는 라디오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급자 학적 반영한 그 반편성하는 데 가보면요. 여기 미편성된 아이들이 뜨거든요. 그 아이들만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 전출이 진급자 반영 전에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재학생들처럼 처리하면 된다. 만약에 진급자 학적 반영 이후에 전입생이 왔다. 그러면 진급자 미편성 라디오 버튼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요건데요. 이번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바뀌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래서 3월 1일자로 관리자분들이 인사 변동이 있을 경우에요. 보통은 학적 반영이나 뭐 마감 관련된 결제를 최대한 미뤄서 2월 말에 해요. 2월 말에 업무 처리를 하는데요. 3월 1일자로 관리자분들이 바뀌시는 경우에 이분들이 보통 2월 27일쯤 되면 나이스가 자동으로 인사이동이 처리가 시작이 되면서 2월 28일에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학교 이동을 하시면 그쪽 학교의 업무 처리를 같이 연계하시면서 학교를 못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분들의 인사이동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꼭 미리 관리자분들이 이동하시기 전에 꼭 관련된 서류를 결제를 받아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학생부 마감, 건기부 마감, 그리고 졸업생 학적 반영, 진급자 학적 반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꼭 미리 결제를 받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 말 업무 처리에 장, 1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선생님들이 하셨을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학생부 마감을 점검하고 마감까지를 마치셨을 거예요.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기하게 선생님들도 확인을 했고, 나이스 선생님들도 다 확인을 하고 마감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마감을 했는데 간혹 이상하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는 다 마감을 했는데 가끔 저도 한번 경험을 했던 게 교과 평가가 사라졌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물론 교과 평가는 뭐 학생부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이스가 가끔씩 말에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한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월 출결 마감 말씀드렸죠. 1, 2월이 꼭 마감이 안 되는 학교가 한두 학교는 발생한다. 그러니까 꼭 결제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부는 오류 검증 잘 한 다음에 학생부 마감을 꼭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통지표 마감도 꼭 한번 확인하시라.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 대장 출력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졸업 대장 출력에 들어가시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실 게 요 졸업 일자입니다. 졸업 일자가요. 아주 간혹 학사 일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사 일정에서 전국 공통 행사로 잡아놔야 연결이 촥촥촥 되는데 요거를 안 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졸업 일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출력을 하셔서 교장 선생님께 수기 결제 받아주시고 준연구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실 것은 사전 승인 관리입니다. 졸업 처리나 진학 처리에서 사전 뭐뭐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전 승인 관리입니다. 사전 승인 관리는요, 뭐냐면 진학과 관련된 겁니다. 진로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로는 6학년 부장님들이나 또는 아이스 담당자께서 10월 말에 진로 관련 개인 동의서를 받았을 거예요. 개인정보 동의서. 그걸 다 받고, 동의 받고, 마감까지는 다 끝나셨을 거예요. 마감까지 끝났으면 이제 사전 승인을 해주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사전 승인을 한 이 자료를 진로 관련된 거를 중학교에서 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 승인을 해놓으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있던 자료를 A라는 초등학교에서 B 중학교가 이렇게 빼갈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거를 쏙쏙 빼갈 건데 우리가 요거를 사전 승인을 해놓으면 알아서 빼갈 거고요. 만약에 사전 승인을 안 내놓으면 빼갈 때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매번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조금 편의를 위해서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진입학 관리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언제까지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거니까요. 그 기간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역시 나이스 담당자가 하실 수도 있고 6학년 부장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관련 담당자가 로그인 하셔서 결제를 받으시면 여기 저장하고 결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장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담당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전 승인 관리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졸업생 학적 반영이거든요. 근데 졸업생 학적 반영은 최대한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진급자 학적 반영이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인데요. 졸업생 학적 반영은 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마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기록부 마감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진로 정보 관리가 동의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은요, 마감이 다 안 되었다는 겁니다. 마감이 안 된 상태로는요,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학적 반영을 하려고 해도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해도 학적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결제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학생부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건기부는요, 건강기록부는 제가 마감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른데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 뭐 담당자 따로 있을 거예요. 그 건기부가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로 정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학년 부장님 또는 뭐 어떤 분이든 마감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요. 확인하셔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결제를 올리셔서 학적 반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는 1월에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6학년이 졸업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학교 나이스 시스템 자체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졸업생 학적 반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졸업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졸업생 학적 반영 완료가 돼야지만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 졸업하고 나서 어디 서류 내야 된다고 졸업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생 학적 반영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민원에서 졸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학처리입니다. 진학처리에서는요, 입진학처리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공문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입지나 업무 처리 공문이 내려오면요, 그 공문을 보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요. 공문에서 나왔을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진로 부분 하셔서 사전 승인 관리 결제 받아두시고, 건기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 일괄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진학 관리 부분입니다. 진학 관리에 들어가셔서 하는 사전 일괄인데요. 뒤에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전 일괄 승인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해놓지 않으시면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중학교로 가는 걸 확인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중학교에서 이걸 해놓으시면 중학교에서 한꺼번에 알아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필요한 거니까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요 중요한 거 빨간 거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진로 지도 마감, 건강기록부 마감, 진로 사전 승인 관리, 진학 사전 일괄 승인 요 네 가지가 꼭 되어 있어야지 중학교에서 입진학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기간 맞춰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진학 학교 확인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학 학교 관리는요, 확인은요, 여기 졸업 일자를 먼저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요거는 자동으로 가져와 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사 일정에서 전국 공통이 안 돼 있을 때 제대로 안 끌어오 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 담당자랑 전화번호는 그 진학 학교 확인하시는 선생님 이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요, 자동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배정 기관으로 되어 있는지가 입력돼서 들어올 거예요. 확인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진학학교 확인은 어, 교육청마다 조금 시기가 다 차이가 있어서요. 제가 지난주까지 확인했을 때 광주 하나면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학 처리 사전 일괄 승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전 일괄 승인은요, 졸업생의 학생 자료를 어, 해당 중학교에 자동 전송되도록 미리 승인해 두는 작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요때 가져가세요라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쏙쏙 빼가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오죠. 진학학교 확인 메뉴에서 개별 승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학생, 졸업생 많으면 엄청 번거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꼭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누가 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 역시 학교마다 다릅니다. 6학년 부장님이 할 수도 있고, 나이스 담당자가 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스 담당자의 경우는 이제 권한 통으로 거의 대부분 받고 있어서 권한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보이실 텐데, 혹시 6학년 부장님이나 다른 담당자가 있다면, 권한 담당자가 여기 진학관리 부분에 권한을 주셔야 이 부분을 사전 일괄 승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급 처리랑 뒤에 나오는 입학 처리는요, 저희가 2024학년도 학년 말에 간단하게 안내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내용인데요. 진급 처리는 보시는 것처럼 1학년부터 5학년 재학생이고요. 2024학년도 1학년부터 5학년 재학생 관련된 돼서 올라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입학 처리는요. 취약 대상자예요. 2025학년도에 1학년으로 들어올 아이들이요. 1학년 부장님이나 교무부장님이 예비 소집일 통해서 아이들 명단 받아두신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별 작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 학적을 생성하고 그리고 반편성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앞에서 보였던 진급 처리는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입학 처리는 아직 작업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학적 생성부터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역시 학교마다 하시는 분은 달라요. 나이스 선생님이 하시기도 하고, 1학년 부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뭐, 실무사님이 하시기도 하고, 교무부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뭐, 학교마다 다양하니까요. 그건 학교별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